와주셔서 기뻐요. 오늘은 온종일 나가지 않았거든요. 나는 기가 막혀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지.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의 권리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를 신문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스탠자의 채널지기 BD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소설 비밀 없는 스핑크스입니다. 제가 아일랜드 출신 작가들을 참 좋아해서 몇 년 전에 이 책을 구매를 했거든요. 이 책 옥스포드 출판사에서 나온 아일랜드 단편 소설 선집이라는 책이에요. 총 39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대도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다양해서 아일랜드 단편 소설의 흐름을 한눈에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은 이 책에 수록된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을 제가 번역한 버전으로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먼저 소설을 읽기에 앞서서 이 비밀 없는 스핑크스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3가지 키워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뚜둥. 첫 번째, MBTI 성격 유형입니다. 소설 속 인물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 인물들의 MBTI를 추측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페미니즘 관점이에요. 소설에 엘로이 부인이라는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거든요. 이 인물이 두 남성 캐릭터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그려지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유미주의 혹은 탐미주의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생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생은 예술이 인생을 모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술을 모방한다. 말이 좀 복잡한데요. 다시 말하면은 인생이 생각보다 예술을 정말 많이 모방한다. 이런 요지의 말이에요. 이런 그의 철학적인 그런 생각이 어떻게 이 작품 속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분석 없이 누워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인조이! 비밀 없는 스핑크스. 어느 오후, 나는 카페 드라페의 노천 자리에 앉아 파리라는 도시가 보여주는 화려함과 초라함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앞을 스쳐 지나가는 오만과 빈곤의 기묘한 파노라마를 베르무트를 곁들이며 감상하던 중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머치슨이었다. 대학 졸업 후 거의 10년 만에 만나는 터라 재회가 무척 반가웠다. 우리는 따뜻하게 악수를 나눴다. 옥스포드 시절 우리는 단짝이었다. 나는 그를 무척 좋아했는데 그는 대단히 잘생긴 데다 활기차고 고결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그를 두고 늘 진실만 말하는 고집만 없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일 텐데. 라며 농담하곤 했지만 사실은 그 솔직함 때문에 그를 더욱 높게 평가했던 것 같다. 그런데 다시 만난 그는 꽤 변해 있었다. 무언가 불안하고 당혹스러워 보였으며 어떤 고민에 빠진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것이 현대적인 회의론 때문은 아닐 거라 직감했다. 머치스는 골수 토리당원인데다 보수의 권위를 믿는 만큼이나 확고하게 모세 오경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그 원인이 여자 문제일 거라 결론 짓고 혹시 결혼했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난 여자라는 존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겠소. 그가 대답했다. 이보게 제럴드, 내가 말했다.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해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수는 없네. 그가 응수했다. 자네 삶에 뭔가 수수께끼 같은 일이 생긴 모양이군, 제럴드.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보게. 내가 외쳤다. 드라이브나 하러 가세. 여기는 너무 북적거리는군. 아니, 노란색 마차 말고 다른 색으로. 저기 저 짙은 초록색 마차면 되겠어. 잠시 후 우리는 마들렌 사원 방향으로 대로를 따라 말을 달려 나갔다. 어디로 갈까? 내가 물었다. 자네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블루뉴 숲에 있는 식당으로 가세. 거기서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 자네는 어떻게 지냈는지 들려주게나. 그가 말했다. 난 자네 이야기부터 듣고 싶은데? 자네가 말한 그 미스터리 말이야. 내가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은재 걸쇠가 달린 작은 모로코 가죽 케이스를 꺼내 내게 건넸다. 케이스를 열자 한 여인의 사진이 나타났다. 키가 크고 갸냘픈 그녀는 커다랗고 아련한 눈망울과 풀어헤친 머리칼 덕분에 묘하게 그림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화려한 모피를 두른 모습은 흡사 영매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 얼굴이 어떤가? 그가 물었다. 진실해 보이나? 나는 사진을 유심히 살폈다. 누군가 비밀을 간직한 듯한 얼굴이었지만 그 비밀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수많은 신비가 빚어낸 결과물 같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목구비의 조형미보다는 심리적인 깊이가 느껴지는 아름다움이었다. 입가에 감도는 희미한 미소는 너무나 미묘해서 그것을 단순히 달콤하다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 그가 참지 못하고 재촉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모피를 입은 모나리자 같군. 내가 대답했다. 그녀에 대해 전부 말해줘. 지금은 아니네. 그가 말을 잘랐다. 저녁 식사 후에 하지. 그리고는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돌렸다. 웨이터가 커피와 담배를 가져오자 나는 제럴드에게 아까 한 약속을 상기시켰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두세 번 서성이더니 안락 의자에 몸을 파묻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지. 그가 입을 뗐다. 5시쯤 본드 스트리트를 걷고 있었어. 마차들이 지독하게 엉켜서 길은 거의 마비된 상태였어. 인도 가까이에 작은 노란색 마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내 시선을 끌더군. 그 옆을 지나치던 찰나 마차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여인의 얼굴을 보았어. 오늘 오후에 내가 자네에게 보여준 바로 그 얼굴이었지. 나는 순식간에 매료되었어. 그날 밤 내내, 그리고 다음날 온종일 그 얼굴만 생각나더군. 나는 그 지긋지긋한 로거리를 오르내리며 지나가는 마차마다 기웃거렸고 그 노란 마차를 다시 보기만 아주 기다렸어. 하지만 나의 아름다운 미지의 여인은 찾을 수 없었지. 결국 그녀가 그저 꿈이었나 싶어질 무렵이었어. 일주일쯤 지나서 드라스타유 부인의 만찬에 초대를 받았어. 식사는 저녁 8시였는데 8시 반이 되도록 우리는 거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지. 마침내 하인이 문을 열며 엘로이 부인의 도착을 알렸네. 바로 내가 찾던 그 여인이었어. 그녀는 회색 레이스를 두른 달빛처럼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왔지. 운 좋게도 내가 그녀를 식탁까지 에스코트하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네. 자리에 앉은 뒤 나는 무심결에 말을 건넸어. 엘로이 부인, 얼마 전 본드 스트리트에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군.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어. 그렇게 크게 말씀하지 마세요. 누군가 들을지도 몰라요. 첫 마디부터 이를 그르친 것 같아 괴로워진 나는 황급히 프랑스 연극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네. 그녀는 말을 아꼈고 시종일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마치 누군가 엿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눈치였지. 나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바보같이 사랑에 빠져버렸어. 그녀를 둘러싼 그 정체 모를 신비로운 분위기가 내 호기심을 격렬하게 자극했거든. 식사가 끝나고 그녀가 곧 자리를 뜨려 하기에 한번 찾아가 뵈도 됐겠냐고 내가 물었어.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변에 누가 없는지 살피고는 이렇게 말했지. 네, 내일
5시 15분 전에 오세요. 나는 드라스타유 부인에게 그녀에 대해 물어봤어. 하지만 알아낸 것이라고는 그녀가 파크레인에 저택을 둔 과부라는 사실 뿐이었어. 그때 어떤 고리타분한 과학자가 나타나서 과부란 혼인관계에서의 적자 생존을 입증하는 존재라는 등 지루한 강연을 늘어놓기 시작해서 나는 자리를 떠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네. 다음날 나는 약속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파크레인 저택에 도착했어. 하지만 집사에게서 엘로이 부인이 방금 외출했다는 말을 들었지. 몹시 속상하고 당혹스러운 기분으로 난 클럽에 갔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편지를 썼어. 다른 날 오후에 다시 찾아가도 될지 묻는 내용이었지. 며칠간 답이 없더니 마침내 일요일 4시에 집에 있을 거라는 아주 짧은 답장이 왔어.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기묘한 추신이 붙어 있더군. 이곳으로 다시는 편지하지 마세요. 만나면 설명해 드릴게요. 일요일에 그녀는 나를 맞아주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 하지만 작별 인사를 나눌 때 그녀가 내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군. 혹시라도 다시 편지 쓸 일이 생긴다면 그린 스트리트에 있는 휘테커 도서관의 녹스 부인 앞으로 보내달라고 말이야. 제 집으로는 편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라면서 말이지. 그 사교 시즌 내내 나는 그녀를 자주 만났는데 그녀를 둘러싼 그 신비로운 분위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어. 때로는 그녀가 어떤 남자의 소나기에 휘둘리는 게 아닐까 의심도 해봤는데 그녀는 누구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을 만큼 고결해 보여서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 도무지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네. 그녀는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기묘한 수정 같아서 어느 순간에는 투명하다가도 금세 다시 뿌옇게 흐려지곤 했으니까. 결국 나는 그녀에게 청혼하기로 마음먹었어. 방문할 때마다 혹은 몇 통 안 되는 편지를 보낼 때 지켜야 했던 그 지긋지긋한 비밀 유지에 진저리가 났거든. 나는 도서관으로 편지를 보내 다음 주 월요일 6시에 만날 수 있는지 물었어. 그녀는 승낙을 했고 나는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뻤지. 나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어. 그때는 그녀의 미스터리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오히려 그 미스터리 때문에 사랑했던 것 같더군. 아니야. 내가 사랑했던 건 그녀 자신이었어. 하지만 그 비밀은 나를 괴롭혔고 미치게 만들었지. 왜 운명은 나를 이런 수수께끼의 길로 인도한 걸까? 그래서 결국 알아냈어? 내가 외쳤다. 그런 것 같네. 그가 대답했다. 자네가 직접 듣고 판단해보게. 월요일이 돼서 숙부님과 점심을 먹고 4시쯤 메릴본 로드를 걷고 있었어. 알다시피 숙부님이 리전트 파크에 사시거든. 피카딜리로 가려고 지저분하고 좁은 골목길들을 가로질러 지름길로 가던 중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 엘로이 부인이 나타난 거야. 베일을 깊게 쓰고 아주 빠르게 걷고 있었지. 길 끝에 있는 마지막 집에 다다랐는데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더니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 여기가 바로 그 미스터리의 장소군. 나는 속으로 생각했고 서둘러서 아주 그 집을 살폈어. 일종의 하숙집 같은 곳이었는데 문 앞에 그녀가 떨어뜨린 손수건이 놓여 있었어. 나는 그걸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지.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는데 결국 그녀를 미행할 권리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클럽으로 차를 몰았네. 6시에 그녀를 만나러 갔어. 그녀는 평소 즐겨 쓰던 기묘한 월장석들이 달린 은색 티가운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 있었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 그녀가 말했어. 와주셔서 기뻐요. 오늘은 온종일 나가지 않았거든요. 나는 기가 막혀서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들었지. 오늘 오후 캄너 스트리트에서 이걸
떨어뜨리셨군요. 엘로이 부인. 내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는데 손수건을 받으려 하진 않았어. 거기서 무얼 하고 있던 겁니까? 내가 물었지.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를 신문하는 거죠? 그녀가 맞받아쳤네.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의 권리입니다. 내가 대답했어. 나는 당신에게 청혼하러 여기 온 겁니다.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아냈어. 내게 말해줘야 합니다. 내가 다그치자 그녀는 일어서서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 머치슨경, 당신에게 할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간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당신의 비밀이고. 내가 소리쳤어.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했어. 아무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할 순 없는 겁니까? 내가 외쳤네. 진실을 말했어요. 그녀가 대답했지.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미친 사람처럼 그녀에게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도 모르겠어. 끔찍한 말들을 퍼부었지. 결국 나는 그 집을 뛰쳐나왔어. 다음날 그녀가 편지를 보냈지만 나는 읽지도 않고 그대로 돌려보낸 뒤 앨런 콜빌과 노르웨이로 떠나버렸어. 한 달 뒤에 돌아와서 모닝 포스트지를 펼치자마자 내가 본 건 엘로이 부인의 부고였어. 오페라 극장에서 감기에 걸렸는데 닷새 만에 폐충혈로 사망했다는군. 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네.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거든. 미치도록 사랑했어. 세상에,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거리, 그 집에 직접 가본 거야? 내가 물었다. 그래, 그가 대답했다. 어느 날 캄너 스트리트로 향했어. 어쩔 수 없었어. 의구심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으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점잖게 생긴 어떤 여인이 마중을 나오더군. 혹시 내놓은 방이 있는지 내가 물었지. 그녀가 대답했어. 글쎄요, 손님. 원래 거실 딸린 방이 나간 상태긴 합니다만 그 부인을 뵙지 못한 지 석 달이나 되었고 방세도 밀려 있어서요. 원하신다면 그 방을 쓰셔도 됩니다. 나는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 이분이 맞습니까? 어머, 이분이 맞네요. 그녀가 외쳤어. 선생님, 그분은 언제 돌아오시나요?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대답했어. 오, 세상에, 그럴 리가요. 여인이 말했네. 내게는 최고의 손님이었는데 말이에요. 그저 가끔 여기 거실에 앉아있다 가시는 것만으로 제게 일주일에 3기니씩이나 내셨거든요. 여기서 누군가를 만났던 게 아닙니까? 내가 물었지만 여인은 절대 아니라고 단언했어. 그녀는 언제나 혼자 왔고 아무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야. 도대체 여기서 뭘 했다는 겁니까? 내가 소리쳤지. 그냥 거실에 앉아 책을 읽으시거나 가끔 차를 드시곤 했어요. 여인이 대답했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녀에게 1소버린을 쥐어주고 그것을 나왔어. 자, 이게 다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나? 자네는 그 여자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어? 믿네. 그럼 엘로이 부인은 대체 왜 거기까지 간 거야? 여보게, 제롤드. 내가 대답했다. 엘로이 부인은 그저 비밀스러운 분위기에 중독된 여자였을 뿐이야. 베일을 깊게 눌러쓰고 그 방을 드나들면서 자신이 마치 소설 속의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듯 상상하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위해 그곳을 빌린 거지. 그녀는 비밀을 갖는 것에 열광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그저 비밀 없는 스핑크스에 불과했던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확신하네. 내가 대답했다. 그는 모로코 가죽 케이스를 꺼내 열더니 사진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중얼거렸다.
과연 그럴까?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더 많은 작품들이 궁금하시면 스탠자 채널을 구독해주세요.